저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궁금하네요. 오인숙이 조롱하며 웃었다. 시댁 식구들의 비웃음이 식당을 가득 채웠고 소희연은 조용히 가방 지퍼를 열기 시작했다. 중요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소희연이 차분하게 말하며 서류를 꺼냈다. 계약서에 적힌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보이는 순간 모든 웃음소리가 멈췄다.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얼어붙은 채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근교의 오래된 한옥, 그 웅장한 대문 앞에서 소희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것이라곤 낡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죠. 명품 구두도 없이 평범한 운동화를 신고 온 모습이 어딘가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소희연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문에 걸린 현판에는 강씨 종가라는 글자가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어요. 이 집안은 조선시대부터 대대로 관료와 법조인을 배출한 명문가였습니다. 마당 곳곳에 심어진 고목들이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죠. 이제 정말 들어가야겠구나. 소희연은 작게 중얼거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방 끈을 더욱 꽉 쥐고는 천천히 대문을 열었어요. 한옥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시선이 소희연을 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이미 대청마루에 모여 있었거든요. 소희연이 오늘 처음 인사차 방문한다는 걸 알고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어머, 이분이 현민이 아내시구나. 시어머니 오인숙이 소희연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60 중반의 오인숙은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그 표정에는 불쾌함이 역력했어요. 요즘 며느리감이 참 별나다. 가방 하나 달랑 들고 화장도 안 하고 왔네. 처음 인사하러 오는데 이게 예의인가? 소희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소희연입니다. 늦은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아, 네. 그래요. 오인숙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죠. 그런데 부모님은 안 오셨나요? 우리 집안에선 첫 인사는 양가 부모가 함께하는 게 관례인데. 죄송합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소희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이고, 그래요? 오인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친척 어른이라도 함께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누이 강미경이 끼어들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따진다잖아요, 어머님. 하지만 그 말투에는 동정보다는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30 중반의 강미경은 유명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어요. 다른 친척들도 소희연을 힐끔거리며 속닥거리기 시작했죠. 저 가방 좀 봐요. 브랜드가 뭔지도 모르겠네. 현민이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여자를 만났을까요? 집안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겠어요. 소희연은 그런 시선들과 속삭임을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귀에 들어오는 모든 말들이 마치 바늘처럼 따가웠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자, 안으로 들어와요. 오인숙이 마지못해 안내했습니다. 현민이는 아직 안 왔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재판 준비한다고 늦는다고 하던데. 대청마루를 지나 안채로 들어가는 길, 소희연은 이 집의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복도 벽면에는 역대 가주들의 사진과 상장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모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의 사람들이었죠. 넓은 거실에 앉은 소희연 앞에는 시댁 식구들이 반원형으로 둘러앉았습니다. 마치 재판정 같은 분위기였어요.
시누이 강미경, 시아버지의 형인 외삼촌, 그리고 고모까지 모두 법조계나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변호사를 배출해 왔어요. 강미경이 소희연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대법원 판사 출신이고 현민이도 지방법원 판사였다가 지금은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요. 집안이 좀 특별한 편이라서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소희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연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고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현민이한테 들어보니 직업이 좀 애매하다고 하던데 지금은 일을 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인숙의 눈썹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럼 전에는 뭘 했는데요? 설마 취업준비생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소희연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죠. 뭔가 수상하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여러 가지 일이라니 구체적으로 뭘 하셨나요? 강미경이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며느리도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냥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라니. 외삼촌이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답도 성의가 없네.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소희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차를 조용히 마시며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강미경이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부모님 직업이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소희연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더욱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형제자매는 있나요? 외삼촌이 다시 물었어요.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오인숙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천애고하로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 참. 가족 배경이라는 게 없으니 어떻게 사람을 알아보겠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고모가 거들었습니다. 집안을 보고 사람을 봐야 하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알아보지 그랬어요. 소희연은 가만히 앉아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 표정만큼은 평온했어요. 저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오인숙이 갑자기 소희연의 가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하나밖에 안 가져왔던데 살림살이라도 들어있나요? 아니면 빚독촉장이라도? 시댁 식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소희연을 완전히 조롱하는 웃음이었죠.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소희연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중요한 것들이라니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강미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설마 연애편지는 아니겠죠? 또다시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소희연은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낡고 초라한 가방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이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들어있었죠.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소희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해. 그분과의 약속을. 이연 씨,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해요. 오인숙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며느리도 우리 집안에 걸맞은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소희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더욱 꽉 껴안았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오인숙은 소희연을 안 채 큰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식탁에는 이미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상이 놓여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는데 소희연에게는 가장 끝자리가 배정되었습니다. 이연 씨, 거기 앉으세요. 오인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서열이 있거든요. 소희연은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맨 끝자리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소희연을 완전히 무시한 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요즘 사건은 어때? 외삼촌이 강미경에게 물었어요. 아, 큰 기업 인수합병 건을 맡고 있어요. 수십억짜리 계약이라서 정말 바빠요. 강미경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역시 우리 미경이야. 명문대 나와서 대형 로펌 파트너가 되더니 오인숙이 흐뭇해했어요. 현민이도 요즘 어때? 고모가 물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판사 출신이라서 신뢰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오인숙이 뿌듯하게 말했어요. 소희연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고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 집안 배경도 안 보고 하니까 말이에요. 맞아요. 며느리감은 집안 배경부터 봐야 하는데 외삼촌이 거들었어요. 우리 시대에는 그런 거 철저하게 따졌거든요. 강미경이 소희연을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해요. 오인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가문의 명예가 있는데 아무나 받아들일 수는 없죠. 이런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소희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들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참, 이연 씨. 오인숙이 갑자기 소희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민이한테 들어보니까 집도 전세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고모가 혀를 찼어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전세라니. 현민이가 고생이 많겠네요. 외삼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가에서 도움이라도 받으면 좋을 텐데. 처가가 어디 있어요? 강미경이 비꼬듯 말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도 없다고 하잖아요. 소희연은 젓가락을 놓고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내 가방에는 정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인숙이 다시 가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중요한 서류들입니다. 소희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서류라니 무슨 서류요? 강미경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혹시 빚 관련 서류는 아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외삼촌이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카드빚 많다잖아요. 아니면 취업 서류일 수도 있고요. 고모가 거들었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같은 거 말이에요. 시댁 식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희연을 놀리는 웃음이었어요. 정말 궁금하네요. 오인숙이 끈질기게 말했습니다. 가방 하나에 인생을 담고 온 것 같은데 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소중히 하는 거예요? 설마 연애 편지는 아니겠죠? 강미경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니면 일기장이라든지 빚 독촉장이라도 들어있나요? 오인숙이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그런 걸로 고생한다고 하던데. 소희연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아니면 학자금 대출 서류일 수도 있겠네요. 외삼촌이 추측했어요. 요즘 대학생들 그런 거로 힘들어 하잖아요. 어머, 그럴 수도 있겠다. 고모가 맞장구 쳤어요. 가난한 집 애들이 공부하려면 빚을 져야 하니까.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희연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웃음이었어요. 소희연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방을 바라보았어요. 낡고 초라한 가방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궁금하시면. 소희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뭐라고요? 오인숙이 귀를 기울였어요. 소희연은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퍼 소리가 조용한 식당에 유독 크게 들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소희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가 나왔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투명 파일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미경이 호기심을 보였어요. 소희연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내더니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천 바이오 그룹과 지유통 사이의 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신규 바이오 특허 기술 이전 계약이라는 부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강미경이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계약서 금액란에는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서류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어요. 소희연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오인숙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체면을 차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오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런 서류를 왜 당신이 갖고 있는 거죠? 강미경은 변호사답게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의 도장, 서명, 날짜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하지만 볼수록 진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서류 진짜인 것 같아요. 강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장도 정식이고 법인 도장까지 찍혀 있어요. 외삼촌과 고모도 서류를 둘러보며 웅성거렸어요. 아까까지의 조롱하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현 씨, 오인숙이 다시 소희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서류를 왜 당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설마 남의 물건을 가져온 건 아니겠죠? 소희연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의 물건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제가 맡은 것이에요. 맡았다고요? 강미경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누가 이런 중요한 계약서를 당신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유정희 여사님께서 직접 제게 맡기셨습니다. 소희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순간 식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유정이라는 이름을 들은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뭐라고요? 오인숙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유정희 여사라니 혹시... 네, 이 집안의 할머님 말씀입니다. 소희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인 되신 할머님께서 생전에 직접 제게 맡기신 겁니다. 외삼촌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님은 그런 일에 관여하신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고모도 거들었어요. 어머님은 평생 집안일만 하셨는데 무슨 회사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소희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오인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소희연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노블 바이오 재단 설립 정관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이건 뭐예요? 강미경이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할머님께서 비밀리에 설립하신 노블 바이오 재단의 정관입니다. 소희연이 설명했어요. 할머님은 이 재단의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셨어요. 강미경이 서류를 읽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창립자 명단에 유정희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외삼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님은 평생 바이오 기술 발전을 위해 뒤에서 투자하고 지원하셨습니다. 소희연이 계속 설명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집안일만 하시는 것처럼 보이셨지만 실제로는 수십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계셨어요. 오인숙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시어머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면 우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할머님은 가족들이 알까봐 걱정하셨어요. 소희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라 혹시 이해관계에 얽힐까봐 비밀로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강미경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노블바이오에서 비공식 전략팀장으로 일했습니다. 소희연이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할머님께서 신뢰하셨던 유일한 외부 인물이었어요. 전략팀장이라고요? 외삼촌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바이오 기술 특허 관리와 투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소희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님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마지막에 이 프로젝트를 맡기셨어요. 고모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상해요. 할머님이 왜 하필 당신한테? 할머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소희연이 추억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집안의 진짜 인성을 시험해보고 싶다고 하셨죠. 인성을 시험한다고요? 오인숙이 당황했어요. 할머님은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면 어떤 대접을 받을지 궁금해 하셨어요. 소희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온 며느리를 어떻게 대할지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자신들이 소희연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럼 이 모든 게 강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님의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소희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님은 이 집안이 정말 사람을 보는 집안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보는 집안인지 알고 싶어 하셨어요. 오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되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소희연은 조용히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제게 이 집안의 진짜 모습을 봐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라고 하셨죠. 소희연의 말이 끝나자 식당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아까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태도를 바꾼 것은 고모였어요. 어머, 이연 씨.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외삼촌도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거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연 씨가 그런 대단한 분인 줄 몰랐네요. 할머님께서 그렇게 신뢰하셨다니. 오인숙은 여전히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체면을 차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님이 정말 그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네, 어머님. 소희연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을 뿐이죠. 아이고, 그럼 우리가. 오인숙이 말을 흐렸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이 소희연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강미경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서류의 진위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연 씨, 이 계약이 정말 유효한 건가요?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물론 유효합니다. 소희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님께서 생전에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하셨고 저에게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하셨거든요.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현민이 늦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온 것이었어요. 정장 차림의 강현민이 식당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진지해요? 강현민이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현민아, 앉아봐. 오인숙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연희가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 강현민은 소희연 옆자리에 앉으며 식탁 위의 서류들을 보았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 아내가 100억짜리 계약서를 갖고 있었어요. 강미경이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0억? 강현민이 놀라며 서류를 들여다보았어요. 하지만 곧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연아, 이게 대체 뭐야? 어떻게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야? 소희연은 다시 한번 할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노블바이오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강현민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할머니가 너한테 그런 걸 맡겼다고? 강현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할머니는 평생 그런 일에 관심도 없으셨는데. 현민아, 서류를 봐봐. 진짜 같던데. 외삼촌이 말했어요. 서류야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잖아요. 강현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할머니가 왜 너한테 그런 중요한 걸 맡기겠어?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소희연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믿는다, 안 믿는다의 문제가 아니야. 강현민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할머니가 그런 비밀을 우리 가족에게는 숨기고 너한테만 말했다는 게. 현민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오인숙이 아들을 만류했어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 함부로 소희연을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이상하지 않아요? 강현민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서류를 꺼내놓고 할머니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믿는 거예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미경은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서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몰래 찍고 있었어요. 계약서의 주요 내용들을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현민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강미경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확인이요? 소희연이 물었어요. 이런 중요한 계약이면 지우통에서도 기록이 있을 거잖아요. 강미경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소희연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연 씨. 강미경이 다시 말했어요. 혹시 이 계약 관련해서 다른 서류도 있어요? 원본 증명서라든지 할머님의 유언장 같은 거 말이에요. 집에 있습니다. 소희연이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강미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보여주세요. 법적으로 완벽한지 검토해 드릴게요. 강현민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할머니가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연희한테만 그런 걸 맡기셨다는 게. 현민아, 어른 말씀에 왜 그래? 오인숙이 아들을 나무랐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강현민이 반박했어요. 갑자기 이런 걸 들고 와서 할머니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할머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희연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강현민이 말을 흐렸어요. 분위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잠시 화해하는 듯 했던 분위기가 강현민의 등장으로
다시 긴장 상태가 되었어요. 강미경은 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미 촬영한 계약서, 사진을 이용해서 지유통과 단독으로 접촉해 볼 생각이었어요. 만약 이 계약이 진짜라면 소희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할 방법이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소희연은 가방을 다시 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벌써요? 고모가 만류했어요. 좀 더 얘기하다 가시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소희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소희연이 집에 돌아온 지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유통 법무팀에서 온 전화였어요. 소희연 씨, 안녕하세요. 지유통 법무팀 김대리입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한천 바이오 그룹과의 계약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소희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죄송하지만 해당 계약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김대리의 말에 소희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이미 다른 법정 대리인을 통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거든요. 다른 법정 대리인이라고요? 소희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강미경 변호사님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유정희 여사의 상속인이라고 확인되었거든요. 소희연은 무릎이 꺾이는 기분이었어요. 강미경이 자신이 몰래 찍은 사진을 이용해서 선수를 친 것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정식 위임을 받았거든요. 소희연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미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제소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희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토록 신뢰했던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녁 때 강현민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더욱 차가웠어요. 이연아, 얘기 좀 하자. 강현민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소희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유통에서 연락 왔더라. 강현민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미경이가 할머니 유산 상속자로서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고 하던데. 소희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처음에는 나도 속았어. 강현민이 소희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0억짜리 계약서를 보고 잠깐 흔들렸지. 하지만 역시 내가 그런 걸 가질 리가 없었어. 현민 씨, 그게 아니에요. 소희연이 급하게 설명하려 했어요. 됐어. 강현민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넌 결국 가방 하나로 들어온 여자였어. 잠깐의 환상이었지. 소희연의 가슴에 비수가 꽂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서늘했어요. 할머님이 정말 저를 신뢰하셨어요. 소희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얘기는 그만해. 강현민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돌아가신 분을 이용해서 거짓말하지 마. 그날 밤 소희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 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계약서 원본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소희연이 가방을 뒤져보았지만 원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복사본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원본을 가져간 것이 분명했어요. 시댁에 갔을 때 가방을 잠깐 놓아둔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몰래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강현민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지만 소희연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등짝이 소희연에게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연은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어제 계약서를 두고 갔나요? 계약서? 그런 거 없던데요. 오인숙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다시 차가워져 있었어요.
분명히 가방에 있었는데 잘못 본 게 아닐까요? 워낙 복잡한 서류들이 많았으니까. 오인숙도 이미 강미경에게서 모든 상황을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소희연은 다시 초라한 며느리로 돌아간 것이었어요. 소희연은 휴대폰을 끊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와의 약속, 자신에게 걸었던 기대, 그리고 이 집안에서의 자리까지 모든 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은 결국 돈을 보고 움직이는 걸까? 소희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유산이 확인되자 태도를 바꿨던 시댁 식구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자 다시 냉랭해진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 나를 믿어주셨고 이 집안의 진짜 모습을 보라고 하셨어. 소희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 속에는 아직 다른 서류들이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모든 것들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할머님, 정말 이 집안의 인성을 정확히 보신 거네요. 소희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를 믿어준 그분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해요. 그때 강현민이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소희연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 인간을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소희연은 가방을 다시 메고 침실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할머님, 아직 포기하지 않을게요. 이 집안의 진짜 모습을 다 보여드릴게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소희연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소희연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원본이 사라진 충격과 함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정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셨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강현민이 출근한 후 소희연은 할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방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할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할머님, 정말 아무것도 안 남겨두셨을까요? 소희연이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방 한쪽 구석에는 할머니가 평생 사용하셨던 오래된 원목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강현민은 이미 정리를 끝냈다고 했지만 소희연은 뭔가 놓친 것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할머니의 낡은 안경과 독서, 노트들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평생 읽으셨던 책들에 대한 감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가족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린 강현민과 강미경의 모습, 그리고 돌아가신 시할아버지와의 추억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 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서랍들에 비해 깊이가 얕았어요. 손으로 바닥을 두드려 보니 속이 비어있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하네. 소희연이 서랍을 완전히 빼내보았습니다. 서랍 뒤편 나무판 사이에 얇은 봉투가 테이프로 조심스럽게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의 친필로 사랑하는 이연희에게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떼어내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할머니의 손편지와 함께 여러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편지부터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이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아마도 이연이가 이 집에서 좋지 않은 대접을 받았을 거야.
사람들은 항상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란다. 소희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이연아, 너는 내 마지막 믿음이고 희망이다. 이 집안 사람들이 과연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돈과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어. 아마도 결과는 뻔할 거야.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만약 이들이 너를 무시하고 조롱했다면,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으려 했다면, 이제 진실을 보여줄 때가 온 거야. 이 봉투 안에 내가 평생에 걸쳐 준비한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단다. 소희연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보니 정말 놀라운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국민은행 계좌의 상세한 이체 기록들, 할머니가 지난 10년간 노블바이오 재단에 투자한 모든 내역, 그리고 지유통 회장과 주고받은 공식 이메일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할머니가 지유통 회장에게 직접 보낸 이메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회장님, 이번 바이오 특허 프로젝트는 반드시 소희연 씨를 통해서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다른 사람도 이 계약에 개입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나의 이름을 빌려 계약을 변경하려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임을 미리 경고드립니다. 소희연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연아,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상처 줄 때 너무 아파하지 마라. 진짜 보석은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단다. 할머니는 내가 이 집안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는다. 이제 당당하게 일어서서 맞서거라. 할머니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소희연 씨, 안녕하세요. 지유통 김 회장입니다. 중년 남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희연이 깜짝 놀라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정의 여사님께서 남기신 이메일을 다시 검토해 보니 어제 발생한 일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무슨 일이요? 강미경 변호사님이 어제 저희 회사에 오셔서 계약 변경을 요구하셨는데 제출하신 서류들에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김 회장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유정희 여사님의 서명이 기존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던 서류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희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필적 감정사에게 의뢰해서 조사해 본 결과 명백한 위조로 판명되었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변호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원래 계약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정의 여사님의 뜻을 완전히 존중해서 소희연 씨와만 거래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미경 변호사의 위조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예정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희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소희연 씨께 피해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소희연은 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할머니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소희연은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할머니의 계좌 이체 기록, 지유통과의 공식 메일 교환 내역, 노블바이오 재단 설립 서류, 소희연을 보증하는 할머니의 공직 문서, 그리고 이제 감미경의 서류 위조 증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어요.
소희연은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님,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저녁 때 강현민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소희연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나가려 했어요. 현민 씨, 잠깐만요. 소희연이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뭐야? 강현민이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봤어요. 하지만 소희연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있다고 하던데요. 소희연이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참석해도 될까요? 가족회의에 내가 왜? 강현민이 의아해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소희연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음 날 저녁 시댁의 큰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미경이 지유통과의 새로운 계약 체결을 축하한다며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고급 과일과 차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정말 대단해. 오인숙이 딸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100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다니.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강미경이 겸손한 척하며 웃었습니다. 법적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외삼촌과 고모도 강미경을 치켜세우며 분위기를 띄웠어요. 하지만 소희연이 들어서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연이도 왔네. 강미경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소희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연아. 오인숙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어요. 미경이가 할머니 유산을 정리하면서 알게 된 건데 내가 갖고 있던 서류들이 좀 문제가 있었나 봐. 문제라고요? 응, 원본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 강현민이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강미경이 자신 있게 끼어들었습니다. 이연 씨가 갖고 있던 건 복사본이었어요. 진짜 원본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외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이상했어. 할머니가 그런 중요한 걸 외부 사람한테 맡기실 리가 없잖아. 소희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희연의 목소리가 전과 달리 단단했어요. 뭔데? 강현민이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소희연은 가방에서 할머니가 남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집이 정말 사람을 보는 집안인지 아니면 돈만 보는 집안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요. 뭔 소리야? 강미경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소희연은 할머니의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께서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이연아, 너는 내 마지막 믿음이다. 이 아이가 이 집안의 인성을 시험할 것이다. 가족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소희연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께서 지유통 회장에게 직접 보내신 공식 이메일입니다. 소희연 씨 외에는 그 누구도 이 계약에 개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강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희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지유통에서 확인해준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강미경 씨가 제출한 서류의 할머님 서명이 위조로 판명되었다고 하네요. 뭐라고? 오인숙이 놀라며 강미경을 바라봤어요. 거짓말이야. 강미경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지유통 김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셨어요. 소희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위조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강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오해야. 내가 할머니 서류를 정리하다가
미경아, 너 설마. 외삼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소희연은 계속해서 서류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할머님의 계좌 이체 기록입니다. 지난 10년간 노블바이오에 투자하신 모든 내역이 나와 있어요. 총 300억 원 규모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얼어붙었어요. 할머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희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집안이 정말 사람을 보는 집안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요. 가방 하나 들고 온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 하셨죠. 오인숙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연아, 그럼 우리가. 네, 모든 게 할머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소희연이 슬프게 웃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너무나 명확했죠. 강현민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닙니다. 소희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진실만 말했어요. 여러분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셨을 뿐이죠. 그렇다면 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소희연은 가방을 메며 일어섰습니다. 할머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집이 사람을 본 게 맞다면 떠나라. 하지만 돈을 보셨다면 그것도 당신이 결정하라고요. 이연아, 잠깐. 오인숙이 급하게 말했어요. 저는 떠나겠습니다. 소희연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 집안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네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현민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지유통 김 회장입니다. 소희연 씨 계시나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지유통 회장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소희연 씨 찾았습니다. 김 회장이 소희연을 보며 다가왔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소희연이 물었어요. 이번 바이오 프로젝트 관련해서 중국의 대형 제약회사에서 긴급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 회장이 심각하게 말했어요. 5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 제안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반드시 소희연 씨가 프로젝트를 총괄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김 회장이 강조했어요. 유정희 여사님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입을 벌렸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김 회장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이번 프로젝트 소희연 씨가 아니면 우리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결정을 내려주세요. 소희연은 시댁 식구들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모두 자신을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희연은 시댁 식구들의 시선을 한 명씩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희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 소희연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 회장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이 계약은 완전히 제 이름으로만 진행하고 싶습니다. 소희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말이에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오인숙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이연아, 잠깐만. 우리가 오해했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맞아요, 이연 씨. 외삼촌도 황급히 말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몰라봤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모도 허둥지둥 사과했습니다. 이연이 미안해.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졌었어. 앞으로는 가족처럼 지내자. 하지만 소희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확인했거든요. 강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연 씨, 제가 잘못했어요. 서류권은 정말 실수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실수라고 하시는군요. 소희연이 차갑게 웃었어요. 서류 위조가 실수라니. 김 회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소희연 씨 개인 명의로 계약하겠습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바로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소희연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강현민이 급하게 소희연을 붙잡았습니다. 이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소희연은 강현민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어요. 성급한 건 당신이에요, 현민 씨. 무슨 소리야? 당신은 저를 가방 하나로 들어온 여자라고 했죠. 소희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의 진심이었어요. 그건 저도 결심했어요. 소희연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연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오인숙이 급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거야. 이제부터 제대로 대할게. 어머님, 소희연이 오인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가방이 아니라 그 안에 든 걸 봐야 한다고요. 이연아, 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할머님께서 믿어주신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소희연이 가방을 매며 일어섰습니다. 김 회장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회사로 와주세요. 정식 계약서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희연이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강현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연아,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 소희연은 강현민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네,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럼 강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사시면 돼요. 소희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주세요. 소희연은 할머니 사진에 깊이 절을 했습니다. 할머님, 약속 지켰어요. 이 집안의 진짜 모습을 다 확인했어요. 김 회장과 함께 현관을 나서는 소희연의 등에서는 더 이상 초라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6개월 후 소희연은 노블바이오 그룹의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제약회사와의 계약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회사 규모는 급속도로 커졌어요. 어느 날 시골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소희연에게 젊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CEO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소희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을 믿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제 할머님이세요. 소희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사람은 가방이 아니라 그 안에 든 걸 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소희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믿어준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기자가 떠난 후 소희연은 가방에서 할머니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연아, 내가 가진 가방은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들어있단다. 그 힘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소희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웃었습니다. 정말로 가방 하나가 자신의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저녁 하늘에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소희연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님, 감사해요. 진짜 사람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삶에 주는 가치와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소희연을 통해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의 중요성을, 할머니 유정이를 통해 사람을 보는 지혜와 무조건적 믿음을, 시댁 식구들을 통해 편견과 물질 만능주의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성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신의 가치 실현에 있으며, 사람은 가방이 아니라 그 안에 든 마음을 봐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